낙랑군의 위치만큼 한국 고대사에서 논쟁이 치열한 주제도 없을 것입니다. 이만조선 중심지에 설치된 낙랑군의 위치는 곧 이만조선의 위치이고, 이만조선의 위치는 한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의 위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랑군의 위치를 언급한 기록 가운데 태강지리지에 나온 것만큼 해석이 분분한 기록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강지리지는 지금 완질로 남아있는 책은 아니고 다른 책에 그 내용의 일부가 인용되어 남아있는데 사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태강지리지에서 말하기를 낙랑군 수성현에 갈석산이 있다. 장성이 일어난 곳이다 하였다. 이 기록에서 진 장성의 끝에 낙랑군 수성현이 있었다고 하고 장성이 시작된 갈석산이라는 랜드마크도 제시한 만큼 이 정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으면 낙랑군의 위치는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을 해석하는 데에는 적어도 4가지 관점이 존재하며 각 관점에 따라 낙랑군의 위치가 달라지고 한국사의 틀도 달라지게 됩니다. 한국 학계에서 이 기록을 매우 난감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 기록을 보는 4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어느 것이 가장 사실과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낙랑군 및 고조선의 위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록과는 별개로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진 장성의 동쪽 끝은 요령성 부신이라는 점을 미리 전제하고자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드러난 진 장성의 위치와 기록에 나온 진 장성의 위치를 비교하면서 양측이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영상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지역에 비정하는 입장에서는 진 장성과 낙랑군의 교차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평양 지역에는 장성의 흔적도 없고 갈석산으로 전해지는 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학계에서는 진 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졌다고 보지만 이를 입증하는 고고학적 증거들은 없습니다.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를 평양 인근의 비정한 이병도조차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이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낙랑군의 평양 비정은 낙랑군에서 진 장성이 시작되었다는 태강지리지 기록과 어긋남을 알 수 있습니다. 평양 비정이 잘못되었거나 태강지리지 낙랑군 기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기록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사군 요서설입니다. 한사군 요서설에서는 낙랑군이 주로 하북성 일대에 비정되는데 이는 하북성 진앙도시 창녀현에 갈석산이라는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갈석산은 현재 중국 학계에서 태강지리지 등 각종 역사서에 나오는 갈석산으로 공인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양과 마찬가지로 이 일대에 진 장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근 산에 관해서 시작되는 장성을 연계시킨다 해도 그 장성은 북제 때까지만 소급될 뿐진 장성은 아닙니다. 한사군 요서설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북쪽의 부신까지 이어지는 진장성이 있는 이상 장성 남쪽 요서 지역은 늦어도 진시황의 전국 통일 이후부터는 진나라 영역이었고 거기에 낙랑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나라 영역을 계승한 한나라가 진나라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북성에 낙랑군이 있었다 해도 낙랑군과 진 장성의 교차점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웬만큼 역사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는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랑군의 위치가 평양이든 요서든 진 장성의 끝에 낙랑군에 있었다는 태강지리지 기록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돌파구는 태강지리지의 낙랑군이 한무제가 설치한 평양의 낙랑군이 아니라는 공석구의 낙랑군 교치설에서 나옵니다. 이에 의하면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은 평양 지역의 낙랑군이 하북성 진앙도시 일대로 교치된 낙랑군이고 근거 기록도 확실하므로 요서 지역의 존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4화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해석에서 태강지리지의 낙랑군을 한나라 때 설치된 한사군 가운데 하나로 본 것에 비하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낙랑군 위치가 비정된 진앙도시 갈석산 인근에 진장성 유적이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에 공석군은 서진의 장수당빈이 갈석산까지 진장성을 복구했다는 기록을 들어 진장성이 진앙도시 갈석산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로가 부평을 침략하니 빈을 사지절 감유주제군사 영호 환교의 우장군으로 임명하였다. 빈이 진에 이르러 군조를 훈련하고 경기를 다듬으며 널리 농경을 일으키어 무의를 떨치고 국명을 펴서 은신을 베풀어 마침내 국영을 천리나 개척하여 진장성을 복구하였다. 온성에서부터 갈석에 이르니 산곡을 이어 삼천리에 달하였다. 이 기록을 그대로 읽으면 진장성의 동쪽 끝이 갈석산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진장성이 갈석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당빈이 갈석산까지 진장성을 복구했다고 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고고학적으로 인정되는 진장성은 훨씬 북쪽에 있기 때문에 당빈이 진장성을 복구했는지는 회의적이며 실제로 축성공사를 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즉, 서진 때 온성에서 갈석산까지 3천여리 장성이 복구되었다는데 온성의 위치로 추정되는 지금의 하북성 장가구시 위현 일대에서 창녀현 갈석산까지 거리는 삼천리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기록 자체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노태도는 당빈의 진장성 복구는 계획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석군은 당빈이 갈석산까지 축성을 한 사건 자체는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지만 이것이 진장성의 복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태돈이든 공석구든 진장성의 복구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빈의 축성 또는 축성 계획을 계기로 창녀현 갈석산 일대가 진장성의 동쪽 끝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비록 인식 문제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진장성과 낙랑군의 연계도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장성이 갈석산, 낙랑군 수성현에 이르렀다는 것이 과연 인식의 문제였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윤병모의 최근 연구를 소개합니다. 윤병모는 2023년 논문에서 갈석산을 요령성 의무려산에 비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 신당서 지리지에 의무려산 역시 갈석산으로 불린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유관이 있는데 임여관이라고도 한다. 대해관이 있고 갈석산이 있다. 동남쪽으로 50리 지점에는 거용새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노룡과 갈석으로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태행산과 상산에 속한다. 참으로 천하의 요새이다. 또한 철문관이 있다. 유성은 가운데에서 서북쪽으로는 해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거란과 접한다. 동쪽에는 북진 의무려산 사당이 있으며 또 그 동쪽에는 갈석산이 있다. 앞 부분에서 노룡현에 갈석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북성 창녀현의 갈석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성 동북에 의무려 산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현재 요령성 북진시 서쪽 의무려산 동쪽 기슭에 있는 북진묘를 말합니다. 북진묘는 의무려산의 산신묘로서 수나라 때인 서기 594년에 세워졌습니다. 이어서 동쪽에 또 갈석산이 있다고 했는데 이 동쪽이 북진묘의 동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북진묘의 동쪽은 완연한 평야로서 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성군의 군치에서 동쪽을 가리킨다고 볼 때 갈석산은 의무려산 또는 의무려산의 한 봉우리로 볼 수 있습니다. 하북성 노룡현 외에 요령성에도 갈석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서기 801년 완성된 두우의 통전에서 태강지리지를 인용하면서 진장성이 시작되는 갈석은 노룡현의 갈석이 아니라 고구려의 옛 경계에 있는 갈석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석을 끼고 황하로 들어간다. 갈석은 바닷가에 있는 산의 이름으로 지금의 부평군 노룡현에 있다. 노룡은 한나라 때 비어현인데 갈석산이 있다. 바다 옆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지어진 것이다. 진나라 태강지리지에 이르기를 진이 장성을 쌓았을 때 그 시작은 갈석에서 비롯되었다 했는데 이는 지금의 고려 옛 경계에 있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갈석은 아니다. 당과 고구려의 경계가 요하였음을 감안하면 여기서 두우가 말한 고구려의 옛 경계에 있는 갈석산은
요하에서 머지않은 의무려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고학적으로 알려진 장성의 동쪽 끝인 부신이 인근에 있다는 점에서 진장성과 갈석산의 연계가 부각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낙랑군 수성현의 위치는 어떨까요? 윤병모는 태강지리지가 서술된 시기를 태강연간인 280년에서 289년 사이로 제한하고 그 시기 낙랑군의 위치를 요동에 비정했습니다. 즉, 낙랑군이 일단 276년 요동으로 교치되었다가 공석구가 주장한 대로 313년에 다시 대릉하 유역으로 교치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낙랑군이 평양에서 곧장 대릉하 유역으로 교치되었다고 보는 공석구의 견해와 다릅니다. 그러나 낙랑군이 서기 276년 요동으로 이동했다는 문헌적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윤병모가 낙랑군의 요동 교치 근거로 제시한 기사는 낙랑군의 교치가 아니라 유주에서 평주가 분리된 후 낙랑군의 관할이 평주로 이관한 것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미 공석구에 의해 태강지리지에는 태강연간의 일뿐 아니라 후대의 일도 기록되었음이 입증된 이상 태강지리지의 낙랑군은 평양에서 대릉하 유역으로 교치된 313년 이후의 낙랑군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요령성 중심부에서 태강지리지에서 기록한 갈석산, 진장성, 낙랑군 수성현의 교차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공석구의 교치서를 따르되 낙랑군의 위치를 하북성이 아닌 요령성 대릉하 유역으로 비정하면 진장성과 낙랑군이 실제로 인접하게 됩니다. 태강지리지에 나오는 낙랑군은 한나라 때 설치된 원래의 낙랑군이 아니라 후대의 하북성 창녀연 일대에 교치된 낙랑군으로 볼 때 합리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진장성이 그곳까지 이어지지 않았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윤병모의 비정대로 갈석산을 요령성 의무려산에 비정하면 진장성과 갈석산이 연계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313년 인근 대릉하 유역에 교치된 낙랑군까지 고려하면 태강지리지의 기록이 모두 만족됩니다. 기존의 낙랑군 교치설과 윤병모의 갈석산의 의무려산 비정을 합치면 태강지리지 낙랑군 기사 해석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 일대에 비정하더라도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기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태강지리지의 낙랑군 기사가 한사군 요서설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